아니야? 네. 아니 말고. 자, 얘들아, 실습 볼까요? 우극과 좌극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데이지기는 11조. 거기다가 너네가 이 페이지 공부하고 머릿속에 남아야 되는 주요 개념은 깔끔하거든요. 이제 극한값이 존재한다. 극한값이 존재한다. 내가 써놓자. 이꼴 수렴한다. 같은 말이에요. 이제 이런 문장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으로 반응하셔야 되냐면 일단 써놓으세요.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으니까 요걸로 이제 반응하는 게 맞아요.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말과 수렴한다는 표현은 100% 동일한 단어고요. 그럼 저런 단어를 보고 우리는 반응해야 돼. 뭐로 반응해야 되냐면 이거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다는 소리구나로 반응하셔야 돼. 반응하셔야 돼. 무슨 말인지는 설명을 할게요. 또샤 얘들아 봐봐. 좌극한이란 걸 한번 정의해 볼게요. 좌극한이란 건 뭐 대단한 건 아니고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로 갈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1 마이너스로 갈 때 이런 표현을 쓰고 얘들아 화내지 마. 대단한 게 절대 아니야. 이건 어떻게 읽으면 되냐면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1에 한없이 가까이 간다. 한없이 가까이 간다. 라고 읽으시면 돼요. 근데 뭔 소리예요? 얘들아 여기 x가 1인 순간 있잖아. 근데 그럼 x가 1 마이너스면 1보다 작은 쪽 1보다 작은 쪽이면 왼쪽이겠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x좌표는 왼쪽으로 갈수록 작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큰 거니까요. 따라서 이 좌극한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때는 1보다 왼쪽에서 1에 한없이 가까이 가는 약간 요런 화살표 감성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요런 화살표 느낌으로 이해하면 된다. 저런 화살표 느낌으로 이해하면 된다. 1보다 왼쪽에서. 그래서 1보다 작은 1보다 왼쪽에서 1에 한없이 가까이 가는 요런 빨간색 화살표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럼 1보다 왼쪽에서 이렇게 화살표로 가까이 가면 진서 역시 함수값은 몇에 한없이 가까이 가고 있지 않을까? 2에 한없이 가까이 가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뚜따따따따따 가고 있으면 함수값은 2에 한없이 가까이 가고 있다 라고 불러줄 수 있다는 거죠. 생각할 시간 잠깐 주고 물어볼게요. 이거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는 게 좋을지 생각 한 번만 해봅시다. 하면서 이것도 한번 생각 한 번만 해보자. 그래 진서야 아니 다쓴 것 같아. 얘는 1보다 어떤 쪽에서 1에 가까이 간다고 생각하면 될까? 큰 쪽에서 1보다 큰 쪽이니까 오른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1보다 큰 쪽에서 1에 한없이 가까이 가고 있는 이런 초록색 화살표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럼 얘들아 얘가 이렇게 뚠 딴딴딴딴 하고 머릿속에 동영상을 그려보면 함수값은 몇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지 않는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서 는 0이라고 써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린 이걸 이렇게 부를 거예요. 1에서의 좌극한 값이 2고요. 1에서의 우극한 값이 0입니다. 혹시 재규야 이 2라는 값과 0이라는 값이 같니 아니면 다르니? 다르죠. 그쵸? 얘들아 이러면 극한 값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없을까?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을 씁니다. 같은 말로 수렴하지 않으니까 발산한다는 표현도 씁니다. 따라서 이렇게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면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고 발산한다는 표현을 쓸 거예요.
같으면 수렴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의 반응은 극한값이 존재한다, 수렴한다 이런 거 따질 때는 이제 좌극한과 우극한을 한번 보내봐서 같은지를 확인해서 같으면 수렴, 다르면 발산, 이 정도로 머리를 정리하면 이 정도만 들어가 있으면 뭐 배울 건 다 배운 거다. 이 페이지에서. 그러하다. 진짜 놀랍게도 이게 진짜 끝이 한 장 넘겨. 할 거 다 했어. 이게 진짜 끝이. 이제 14쪽에 대한 공부를 조금만 해볼게요. 이거 언제 그리냐? 있지. 그럴 수 있지. 이제 여기가 이제 1.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렇게 빵도 뚫고, 이렇게 빵도 올리고, 이렇게 내리고, 쓱 올리고, 이제 축이 있고, 여기가 4, 여기가 3, 여기가 2, 여기가 1이고, 함수값은 여기가 3, 여기가 2, 여기가 1. 이거 하나씩 해봅시다. 바로 1번부터 해볼게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 플러스로 갈 때 fx라고 써져 있다. 읽어줍시다. x의 마이너스 1에서의 우극한을 보란 뜻이고,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마이너스 1에 한없이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럼 마이너스 1은 여기서, 그럼 이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가까이 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 그러면 극한값은 아무래도 제규가 얼마지 않을까? 1이지 않을까라고 써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왜냐면 여기 함수값이 1이잖아요. 그죠? 함수값 1이니까. 얘들아, 괄호 2번도 볼게요. 괄호 2번은 x가 4 마이너스로 갈 때 찾아보래. 리미트 x가 4 마이너스로 갈 때 찾아보래. 4에서의 좌극한을 보란 뜻이므로 이렇게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럼 4에서의 좌극한이니까 얼마로 간다? 3으로 간다고 이해하시면 되겠다. 4의 왼쪽에서 한없이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이니까. 괄호 3번 볼게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에 대해 묻고 있어요. 자, 얘들아 이거 무슨 한 값을 묻는 거야? 그냥 극한값 묻는 거죠. 얘들아 이렇게 기억하자. 그냥 극한값을 구할 때 이제부터는 반드시 좌극이랑 우극을 구해서 이게 같은지를 확인할 거예요. 왜냐하면 애초에 저 극한이 수렴할지 발산할지 전혀 모르잖아. 얘들아 이제부터 극한값을 구할 때는 무조건 한 방에 안 구하고 좌극 구해보고 우극 구해보는 거야. 항상. 이렇게 주어져 있더라도 우리 생각은 어떻게 쪼개져야 되냐면 x가 1에서 좌극한으로 갈 때랑 x가 1에서 우극한으로 갈 때로 생각을 쪼개야 한다. 그럼 확인을 한번 해줍시다. x가 1인 순간은 여기 있고요. 1에서의 좌극한을 살짝 관찰해주면 좌극한 값은 마이너스 1이라고 쓰여지겠죠. 1보다 왼쪽에서 가까워지고 있는 지점은 마이너스 1일 테니까요. 그렇죠? 네, 마이너스 1일 테니까 1에서의 이제 우극한을 봅시다. 그럼 1보다 오른쪽에서 가까워지고 있다고 보면 될 거고, 이런 이미지를 생각한다면 우리의 극한값은 그냥 얼마지 않겠느냐? 1이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다. 서진아 혹시 그럼 이 두 값이 같니 아니면 다르니? 다르죠. 그러면 얘는 무슨 산이라고 불러야 돼요? 발산. 수렴하지 않고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며 발산한다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요 아이는 발산한다 또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뭐 등등등의 표현을 쓸 수 있어요. 발산한다도 좋고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도 동의어입니다. 동일한 말이에요. 동일해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발산한다.
발산한다?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워딩을 쓰면 된다. 얘들아 가로 4번 지금 쓴 칠판 지울 동안 눈으로 한번 풀어. 필수에 대해 3번에 가로 4번 눈으로 한 번만 풀어보자. 어렵지 않은 그래 2 나오겠죠 얘들아. 여기서는 2에서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좌극한이든 우극한이든 2가 나오기 때문에 똑같다고 그냥 봐주시면 될 거예요. 그렇죠? 오른쪽 갑시다. 얘가 조금 어려워요. 오른쪽 필수에 4번 조금 어려워요. 조금. 왜냐하면 우리 이제 절대값이랑 저 슈바 가우스는 뭐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 가우스를 내가 공부해야 돼요? 라고 묻는다면 해야 돼요. 미적분 원할 때는 해야 돼. 이 정도는 해야 돼. 왜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할까? 작년 기출문제에 나왔어요.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기억이 안 나는데 기출문제에 가우스가 출제된 적이 있어. 당연히 고3 기출에서. 그래서 가우스 요 정도 가우스는 아는 게 맞아서 내가 소개는 좀 해줄게. 얘들아 근데 미1에서 나오는 가우스는 개 쉬워요. 쫄지 마. 쉬워. 진짜 그렇게 못 믿어온 표정 짓지 말고 진짜 쉬워. 저 새끼가 개티를 약간 이런 표정을 보고 있었는데 쉬워. 장난이니까. 얘들아 그 괄호 1번 봅시다. 괄호 1번 진서야. x는 1에서의 극한을 구하라고 하고 있지. 반응하자 서진아. 이제부터 극한 구하라고 하면 우리는 무슨 극한 쪼개볼 거야? 좌극한, 우극한 쪽에서 관찰해서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관찰을 할 거야. 그러니까 좌극한 먼저 지를 거고요. 좌극, 우극 이렇게 지를 거야. 그러면 이제 분자 먼저 쓸게요. 분자는 이렇게 될 거고 분모가 절대값 x 빼기 1이지 얘들아 원래. 약간 잘 생각해봐. 이거 무슨 기호야 제이야? x가 몇보다 작은 쪽에서 몇에 하나씩 가까워진다? 1보다 작은 쪽에서 1에 하나씩 가까워진다. 그럼 내가 관찰하는 x는 아무튼 몇보단 작을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 극한에서 관찰하는 x는 아무튼 몇보단 작을 거야? 1보단 작겠죠? 그래서 우리 여기가 원래 절대값 x 빼기 1이잖아. 근데 다시 한번 내가 이 문제에서 여 상황에서 관찰한 x는 몇보다 작다고? 1보다 작죠? 그럼 서진아 x가 1보다 작으니까 이 절대값 안에 있는 게 0보다 클까 작을까? 작겠지. x가 1보다 작으니까 1보다 작은 거 그냥 0이라고 생각해봐. 0이라고 생각해봐. 그냥 1보다 작다. 어쨌거나 x가 1보다 좀 작으면 1보다 작은 거에서 1을 빼면 0보다 작을 거잖아. 인정? 그럼 혹시 이 절대값은 무슨 너스가 붙어서 풀리게 될까? 마이너스가 붙어서 풀리게 될 거라서 얘를 지우고 마이너스로 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어머나 세상에 이런 일이 뚜샤 하고 지워지면서 마이너스 1은 분모에 하나 남아있고요. 분자는 x가 1 마이너스로 가면 얘들아 일단 지를게요. 2라고 쓰면 돼요. 답은 마이너스 2입니다. 답은 마이너스 2인데 직관적으로 아니 선생님 슈발 잠깐만 야 너 방금 이거 얘들아 나 방금 이거 1 마이너스로 할 때 x 플러스 1이 그냥 얼마라고 썼어? 2라고 썼어요? 좀 헷갈릴 수 있죠? 그럼 내가 다시 한번 외칠게요. 난 저걸 왜 2라고 썼냐면 극한의 실전 개념인 대입하는 느낌을 쓴 거거든? 근데 저게 좀 안 와닿을 수 있지. 그러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돼요? 그려보셔야 돼요. 그려봅시다. 이게 안 와닿기 때문에 초급자 단계에선 당연히 안 와닿기 때문에 그려봅시다. 그려보면 얘들아 이거 x 플러스 1은 이렇게 생기죠. x가 1, y는 2일 거예요. 그럼 얘들아 좌극한의 완벽한 정의는 x가 리얼 1은 아니지만 1의 왼쪽에서 1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는 거잖아? 그럼 제가 이거 x가 1의 왼쪽에서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어봤자 함수값은 몇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어? 2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얘 뭐 갑자기 뭐 2 마이너스 그런 게 아니라 이거 그냥 2예요. 2야. 오케이? 2예요. 따라서 얘를 그냥 2라고 써도 괜찮아요. 괜찮아. 이렇게 마이너스 2라고 쓰면 됩니다. 그럼 얘들아 이런 공부를 함으로써 우리는 데이터를 좀 남기자.
결론. 이런 거 할 때도 얘들했잖아. 이게 좌극한이건 그래서 공부 한번 해보자. 좌극한이니까 직관적으로 좀 어색할 수 있다. 그러나 그냥 몇 대입해도 된다? 2 대입해도 돼요. 얘 역시 그냥 2에서의 우극한이지만 2 대입해도 돼요. 결론이에요. 그럼 질문 들어와야죠. 왜요? 뭔가 그냥 대입하는 거랑 극하는 엄연히 다르잖아요. 라고 누가 질문이 들어와. 그럼 지금 우리 설명을 어떻게 주면 될까? 그려서 정의를 확인해 보면 교과서적인 해법으로 그려보자. 서진아, 여기 x가 2인 순간이 있으면 함수값은 얼마가 될까? 0이 되겠지. 그랬을 때 얘는 2에서의 좌극한이니까 2의 왼쪽 제곱이 뚜샷에 가까워지는 거잖아. 어쨌거나 함수값은 몇에 가까워질 거예요? 0에 가까워지겠죠. 우극한도 마찬가지. 오른쪽이 뚜샷에 가까워진다 생각해봐. 어쨌거나 함수값은 몇에 가까워질 거야? 0에 가까워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적인 사고과정을 머리로 생략해서 그냥 대입하는 느낌으로 계산해도 궁극적으로 돼요. 다시 왜 되는지 납득하기 위한 거는 교과서적인 방법인 그래프고요. 다만 이걸 그려서 확인을 했으면 그냥 교훈을 남기자. 아, 그냥 이런 함수에다가 좌극한이나 우극한 넣을 때 뒤에 마이너스나 플러스 별로 신경 안 쓰고 넣어도 보통 큰 문제는 없구나, 끄덕끄덕 이라고 데이터 쌓아가시면 돼요. 근데 이게 또 언젠가 헷갈리는 지점이 온다? 그럼 다시 뭐 해보면 돼? 그려서 정의로 관찰하시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 극한 계산 관찰할 때는 실전적으로는 대입하는 느낌. 그게 헷갈린다? 그려서 관찰하세요. 이게 완벽한 교과서적 방법이니까. 혹시 공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알겠니? 좋아요. 이 친구는 그 정도까지 봅시다. 얘 봅시다. 마저 얘 봐주면요, 똑같이 분자는 액마 1, 액불 1일 텐데 여기 분모의 절대값 x 빼기 1이 있는데 진서야, x가 1보다 좀 크죠? 그러면 요 절대값은 0보다 좀 어떨 거야? 크겠지? 1보다 좀 큰 거에서 1 빼면 0보다 좀 크겠죠? 그렇죠? 헷갈리면 1보다 좀 큰 거를 뭐 한 1.1 정도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1.1 빼기 1은 0.1이니까 이 절대값은 플러스로 풀리겠네. 따라서 이 절대값 그냥 플러스로 풀어주면 뿌셔 하고 지워지면서 리미트 x가 1 플러스일 때 액불 1이 될 테니 1 플러스로 갈 때 대입하면 이거 그냥 얼마라고 이제 써보자. 그냥 2라고 써도 문제없다. 우극한이긴 하지만 2라고 써도 문제없다. 그래서 등으로 써줄게요. 등으로 2라고 써도 문제는 없다. 오케이? 그런 겁니다. 얘들아, 밑에 4-1번에 괄호 1번 지금 한다. 시작. 아, 당연히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겠죠?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다르니까 뭐 발산한다고 써도 되고요. 그러니까 우극한, 그러니까 좌극한은 1보다 작은 쪽에서 이렇게 오는 거라서 작은 거. 그치. 이거는 이렇게 오니까. 그치. 맞아요. 요즘에 앞에서 이거 배우는 발산하는 그 한국의 발산. 네. 이거는 그냥 이렇게 생긴 함수는 무조건 극한이 없는 거예요. 발산이란 표현은 극한값이 무조건 없습니다. 수령이 아닌 모든 건
수렴이 아닌 모든 것은 발산이면서 극한값이 없다고 표현을 합니다. 극한이 있는 건 이런 거예요. 수렴만이에요. 극한값이 상수로 존재하지만 극한값이 있다고 표현하거든. 무한대는 상수가 아니에요. 그래요? 동그라미야 x야? 보이지 않아요? 맞아요. 없어요. 맞아. 이렇게. 가우스 하자. 얘들아 가로 2번 볼게요. 필수에 대해서 4번에 가로 2번. 그레이트. 서진아 이거 x가 몇으로 갈 때 관찰하라고 하고 있어? 2. 근데 극한 관찰이니까 우리 반응하자. 극한 관찰은 무조건 무슨 극 이제 쪼개볼 거야? 좌극한이랑 우극한 쪼개서 봐야 수렴인지 발산인지 알 수 있다. 그냥 극한으로 읽지 않고 쪼개보자. 그랬을 때 가우트, 액트, 마이너스 1이라고 볼 수 있고요. 가우트, 액트, 마이너스 1이라고 볼 수 있고요. 얘들아 참고로 가우스 기호는 봐봐. 얘는 x보다 뭐라 써져 있어? 크지 않음이니까 작거나 같은 최대 정수입니다. 작거나 같은 최대 정수예요. 연습 몇 개만 할게요. 가우스 1.3이라는 게 있다 치자. 그럼 서진아 이건 1.3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 중 제일 큰 거니까 얼마일까? 1이겠죠. 그렇죠. 뭐 가우트 0.7이라 해볼까? 재규야 이건 0.7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 중 제일 큰 정수니까 얼마일까? 0이겠죠. 0.7보다 작은 정수 중 제일 큰 정수니까 0입니다. 그다음 우리 연습하자. 얘들아 이거 그래프 그려도 되는데 실전 개념 대입 관찰을 살짝 해볼게. 얘들아 잘 봐봐. x가 2보다 좀 어떻다고요? 작다 그랬죠. 2에서 좌극한이니까 2보다 왼쪽에서 땅땅땅 오는 거니까 2보다 왼쪽이란 건 어쨌거나 2보다 작은 거잖아. 그러면 직관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2보다 작은 숫자 한 1.9라 해볼까? 1.9? 2보다 좀 작은 거니까 1.9. 한 x가 1.9 정도라 생각해봐. 그럼 얘들아 여기는 1.9 빼기 1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재규야 얘는 가우스 몇 점수가 될 거야? 0.9 느낌이 되는 거야. 진짜 1.9라는 게 아니라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보다 좀 작은 수 중에 직관적인 수. 그럼 서진아 가우스 0.9는 혹시 얼마지 않을까? 0이겠죠. 이거 0이에요. 오케이. 한 번만 더. 진수야. x가 이번엔 몇 플러스야? 2 플러스라는 건 어쨌거나 x가 2보다는 좀 어떻다는 거야? 크다는 거죠. 2보다 큰 쪽에서 2에 한없이 가까이 가고 있긴 하지만 2보다 좀 큰 거잖아. 얘들아 직관적으로 2보다 큰 숫자 중에서 생각나는 숫자 하나 말해볼래? 되게 조금 큰 거? 2.1을 해볼까? 2.1? 2.1? 2.1? 뭐 하는 건지 알겠어? x가 어쨌거나 2보다 좀 큰 거니까 2.1 정도로 해보자. 2.1. 그럼 얘들아 여기가 가우스 2.1 빼기 1 2잖아요? 그러면 얘들아 얘가 살짝 가우스 1.1인 느낌이죠. 이렇게. 그럼 1.1보다 작은 정수 중에서 가장 큰 정수는 얼마일까? 그냥 1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좌극하는 0이고 우극하는 1인 것을 약간 이런 직관적인 소재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럼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따라서 이제 얘는 수렴하지 않는다, 뭐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죠? 우극한은 1이고 좌극한은 0이기 때문에. 그래서 왜냐하면 이거 뭐 가우스 함수 그릴 줄 아는 애들은 뭐 그려서 보셔도 되는데 뭐 그냥 일단 이 정도로 보는 게 맞지 않나? 맞지 않나? 왜냐하면 가우스가 서술형으로 나오진 않아요. 나오면 무조건 객관식이에요. 나오면 무조건 객관식. 객관식으로는 가끔 나와요. 가끔 나와요. 가끔. 근데 이보다 엄청 작은 수로 하는 게 아니라 이보다 조금 작은 수로 해야 되는 거죠. 그치. 이제 2 마이너스라는 건 어쨌거나 x가 2보다 작지만 2에 한없이 가까이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실제로는 한 1.999999999999999 그런 느낌이긴 해.
수학적 의미는 x가 2보다 작은 쪽에서 2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는 거니까 약간 1.99999999999 느낌이긴 해. 1.99. 근데 이제 그거 쓰면 너무 귀찮으니까 쓰면 그냥 한 1.9 정도라고 그냥 쓴 거. 이보다 작은 걸 할 때 영어를 넣어. 절대 안 되지. 절대 안 되지. 그건 절대 안 되지. 그건 절대 안 돼. 그렇다고 해서 0 넣고 그런 건 절대 안 돼. 왜냐면 얘는 실제로는 1.9999999 이런 느낌인 거라서 이제 2보다 작은 쪽에서 2에 가까워지는 거니까 막 0 넣고 마이너스 1 넣고 그렇게 너무 작은 숫자 넣으면 안 돼요. 우린 엄밀하게 1.99999999999를 넣어야 되는 거야. 관찰을 할 때. 그래서 그 생각 그냥 한 1.9 정도로 보는 편이긴 해요. 소수점을. 얘도 마찬가지. 얘도 엄밀하게는 2보다 큰 쪽에서 2에 가까운 거니까 2.1을 보는 게 맞아. 근데 이제 그거 다 쓰면 좀 힘드니까 뭐 한 2.1 정도라고 그냥 편하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 오케이? 그러하다. 얘들아 밑에 바로 2번 풀자. 시작. 4-1번에 바로 2번 가우스 한번 풀어보세요. 스타트. 참고로 다음 주까지 무조건 연속 끝내고 다다음 주 여름방학 들어가기 전에 미분 들어갈 거예요. 교재 문제가 막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아서 할만해. 그래서 목표는 후딱후딱 해서 그래도 계약할 때쯤엔 적분 다 하고 가는 게 목표긴 해. 할 수 있어. 얘들 혹시 이거 극한 존재할까? 존재하지 않을까? 존재하지 않죠? 그쵸? 왜냐하면 뭐 우극한은 1이고 좌극한은 0이기 때문에 극한값이 좀 다릅니다. 괜찮을까? 괜찮을까? 네, 괜찮은 것 같네요. 넘어갑시다. 16쪽에 필수예제 5번. 미리 말할게요. 위에 써놔. 얘들아 어려워요. 헷갈리고 어려워요. 극한에서 제일 어렵게 나올 수 있으면 이거예요. 합성함수 극한. 근데 나와요. 이건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도 나오는 주제고 헷갈립니다. 헷갈려요. 근데 뭐 별거 있겠니? 그냥 사는 거지. 내가 이것 때문에 아까 그 극한 정의 설명할 때 우주의 기운을 쏟았어. 잘 한번 해보자. 이제 이렇게 x축이 있고요. 이렇게 y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함수는 뭐 이딴 식으로 써져 있어요. 설탕 수 싹 하고 써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gx는 뭐 또 예쁘게 잘 그려져 있다. gx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마이너스 1,1까지 이렇게 생기고 여기 이렇게 떨구고 그 다음에 여기 빵 뚫려 있고 색칠하고 이렇게 올리고 1이고 마이너스 1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이런 식으로 뭐 F랑 G가 잘 그려져 있는 것 같아요. 바로 1번부터 봅시다.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 플러스로 갈 때 f(gx다)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얘들아 그러면 사실 초급자 때는 이런 합성식을 만나면 얘들아 그냥 이거 하나 어려워. 여기서 혹시 미적분 2하는 친구 빼고는 미투하는 친구 빼고는 합성함수 보이면 그냥 바로 눈 감고 치환하시면 돼요. 미적분 2 제외하고는 합성함수 만나면 그냥 바로 눈 감고 치환하면 돼. 물론 이제 우리가 고수가 돼서 치환을 머리로 생략하면 뭐 베스트긴 한데 합성함수는 그냥 치환하는 게 맞아요. 미적 1에서도 합성함수는 그냥 치환하세요. 이게 맞아요. 미적분 2 아닌 이상은 치환하는 게 맞아요. 오케이? 치환하자. 근데 잘 생각해야 돼. 내가 아까 이런 얘기를 했었어. 허진아, 이거 이렇게 될 때 이렇게 쓰는 게 맞아? 아니면 등호 쓰는 게 맞아? 이렇게 쓰는 게 맞죠? 화살표로. 그치?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y는 2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호도 좀 연습하자.
혹시 이거 얼마라고 써야 될까 얘들아? x가 1보다 그 뭐냐? 얘들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 1 플러스라는 거는 1보다 어느 쪽에서 1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다? 큰 쪽에서 1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니까 우리 이미지상으로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이 표현을 보고는 여기 x가 1보다 큰 쪽에서 1에 하나씩 가까워진다. 재규야 그럼 이거 y는 혹시 몇보다 좀 클까요? 아무래도 2보다 좀 크겠죠. 이런 표현도 맞는 표현이고 이렇게 이해하는 표현 퀴즈. 그럼 이건 어떻게 쓰면 될까 얘들아? x가 1 마이너스로 가면 y는 혹시 얼마로 써야 될까? 2 마이너스로 쓰는 게 맞아요. 오케이? 자 얘들아 이딴 기호는 당연히 없어요. 화살표로 가면 화살표로 가야 되는 거야. 등호 쓰는 거 아니야. 개소리야 이거 아니야. 이딴 기호는 없어요. 없는 기호야. 없는 걸 만들어서 헷갈려 하지 마세요. 근데 얘들아 이거 하나만 하자. 얘들아 이건 얼마일까? 이거는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fx에 한없이 가까이 갈 때 이 기호의 의미가 뭐라고? 진짜 이 기호의 의미가 뭐야? 이럴 때 fx가 얼마에 한없이 가까워지냐에서 얼마죠? 얘들아 이거 하나만 알아두자. 이거 이런 식으로 안 써요. 1 마이너스라는 기호는 등호에서 쓴다 안 쓴다? 안 써요. 이건 그냥 1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억합시다. 등호가 나오면 1 마이너스 1 플러스 이런 거 안 쓴다. 하나 기억하자. 이거 기억해야 안 헷갈려. 안 헷갈려. 안 헷갈려. 등호가 있으면 1 마이너스 1 플러스 이런 거 안 써요. 절대 안 써요. 등호가 있으면 1 마이너스 1 플러스다 안 써요. fx 리미트 fx는 쓸 때 1 마이너스라고 쓰는 게 아니라 그냥 1이라고 써요. 이거 1 마이너스라고 쓰면 이거 아니에요. 등호가 있으면 이렇게 리미트는 쓸 때는 1 마이너스 1 플러스 안 써. 화살표에서는 써요. 화살표에서는 써야 돼. 필요하면 써야 돼. 필요하면 써야 돼. 리미트 1 마이너스 가면 2 아니에요? 1이에요. 아 2죠. 미안해. 아 2죠. 미안해. 미안. 2죠. 미안. 쏘리. 용서해 주니. 다시 화살표의 세계에서는 마이너스 플러스를 씁니다. 등호의 세계에서는 마이너스 플러스 씁니다 안 씁니다? 안 씁니다. 다시 한번 화살표의 세계에서 몇에 한없이 가까이 간다 쓸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씁니다. 이렇게 리미트는 등호 쓸 때는 화살표가 아니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안 씁니다. 오케이? 가자. 이제 문제 풀 준비가 있어요. 이 문제 풀어볼게요. 얘들아 이거 잘 봐봐. 쌤은 이런 합성함수 있으면 어떻게 이야기를 권장하냐면 gx를 뭐로 일단 치환하자. 이 속함수를 뭐 한 t 정도로 한번 치환해 봅시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얘들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문제는 진유야 x가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오극한을 보는 상황이지. 여기까지 괜찮을까? 그럼 잘 생각해봐. 이면 이 t는 어떻게 될까? 즉 gx는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해볼게. 잘 봐봐. 하지마. x가 마이너스 1에서의 우극한으로 가면 x가 마이너스 1에서의 우극한으로 이렇게 가면 요 gx라는 i의 함수값은 혹시 얘들아 근데 이건 이해를 잘해야 돼요. x가 마이너스 1의 왼쪽에서 마이너스 1의 왼쪽에서 이렇게 뚱딴딴 가고 있으면 얘들아 gx의 함수값은 혹시 얼마일까? 그냥 얘들아 요 지점에서 함수값 마이너스 1이죠 그냥. 여기서도 마이너스 1이지. 여기서도 마이너스 1이지. 그러면 제가 혹시 얘는 있잖아요. x가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오른 잠깐만. 뭐래 짠짠해. 미안해 말 살짝 잘못했는데 좌극한 얘기가 있었네.
미안해, 일단 한번 다시 할게요. 다시 한 번만 할게. 미안해. x가 마이너스 1 플러스예요. 그러면 미안. 진서야, 마이너스 1의 왼쪽에서 가야 돼? 오른쪽에서 가야 돼? 오른쪽에서 이렇게 가야 되죠? 약간 동영상으로 뚠딴딴딴 하고 가고 있는 느낌이야. 재규야, 그러면 이 gx의 함수값은 혹시 얼마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을 거야? 1. 근데 1 플러스야 1 마이너스야? 1 마이너스죠 일단은. 여기? 그럼 얘들아, 얘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서진아, 근데 얘가 그냥 t잖아요. 그쵸? 그럼 이 극한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리미트. 진짜 gx를 뭐로 볼 거라고 이제? t로 본다 했죠. t. 일단 t. 근데 t는 얼마로 가는 거야? t는 몇 마이너스로 간다? 1 마이너스로 가는 거잖아요. 일단 여기. 그럼 얘들아, t가 1 마이너스로 갈 때 리미트 ft 계산할게요. 1 마이너스니까 여기죠. 1에서의 좌극한. 그럼 서진아, 여기서 이렇게 뚠딴딴 가는 거면 혹시 함수값은 몇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는 거야? 마이너스 1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제가 혹시 이거 답 쓸 때는 마이너스 1로 써야 될까? 마이너스 1 플러스로 써야 될까? 마이너스 1로 써야 돼, 이거는. 리미트 기호를 벗어난 거니까. 리미트 기호를 벗어난 거니까 그냥 마이너스 1이라고 써야 돼. 오케이? 오케이. 더하자. 한 번 한다고 이해 절대 안 돼요. 몇 번 더 할게요.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일 때 fgx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똑같이 속함수인 gx를 뭐로 치환해서 보자? t로 치환한다 치자. 그럼 얘들아 관찰해 볼게요. 얘 때문에 x가 몇 마이너스로 가고 있어요? 0 마이너스로 가고 있죠. 인정? x 0 마이너스로 보내볼게요. 여기가 이제 x가 0인 순간이죠? 그럼 x가 0 마이너스니까 0에서의 좌극한을 봐야 되고, 우리의 이미지는 요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 그러면 서진아, 함수값은 마이너스 1보다 좀 어때요? 일단 크죠? 거기까지 괜찮을까? 그래서 얘들아, x가 0 마이너스로 가면 gx이자 요 t는 진수야 얼마로 갈 거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플러스로 보겠죠. 그럼 얘들아, 요 극한이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우리 요 gx를 t로 보기로 했잖아요. 근데 그 t가 어디로 가고 있다? 마이너스 1 플러스로 가고 있다. 이렇게. 그럼 얘들아, 한 번 더. 그럼 얘들아, f 마이너스 1 플러스는 뭐 x인지 t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마이너스 1에서의 무슨 극한을 보란 뜻이다? 우극한을 보란 뜻이다. 요거. 얘들아, 함수값 1이고 이거 엄밀하게 1 마이너스죠. 엄밀하게 1 마이너스인데 리미트 기호 벗어나는 거니까 뭐 써야 돼? 등? 호 써야 되죠. 몇이라 써야 될까 그러면? 1 빼기라고 써야 돼? 1이라 써야 돼? 1이라 써야 돼. 오케이? 한 번만 더 하자. 바로 3번.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갈 때 gfx예요.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갈 때 gfx를 계산하시고요. 치환할게요. 이번엔 fx를 t로 치환해서 볼게요. 네, 그럼 잘 생각해봐. x가 1 플러스로 간대. 얘들아, 그러면 x가 1인 순간은 여기 있잖아요. 그쵸? 얘들아, 이거 좀 헷갈려요. 잘 들어봐봐. x가 1인 순간 여기야. 그럼 서진아, 이제 여기서야 우리는 무슨 극한을 볼 거야? 우극한을 볼 거죠. x가 1일 때 우극한은 재규야 얘지. 인정? 얘들아, 얘는 함수값은 1이고요. 1 플러스일까 1 마이너스일까 아니면 그냥 1일까? 그냥 1이죠. 다시 이거의 수학적 정의가 뭐라고? x가 리얼 1은 아니지만 1보다 오른쪽에서 1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이지. 여기서 1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이잖아, x가. 근데 진짜 혹시 여기 y좌표 얼마예요? 여기 y좌표 얼마예요? 여기 y좌표 얼마예요? 여기 y좌표 얼마예요? 아무리 가까워져도 y좌표가 진짜 리얼 얼마가 나와? 1이 나오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삼선수라면서 맞아요.
상수함수 모양이라 그런 거예요. 상수함수 모양이라 그래요. 얘들아, 우리 아까 했던 거는 이런 거 자극한 볼때 있잖아. 여기 이렇게 딴딴딴 가까워지는데 절대 진짜 마이너스 1은 아니었고 마이너스 1보다 좀 큰 상황이잖아. 얘는 근데 1에서 우극한에서 뚱딴딴 다가올 때 함수값이 그냥 진짜 몇이야? 얘는 진짜 이제 상수함수 구조니까. 그러면 x가 1 플러스면 t는, 그래서 얘는 등호 써도 돼요. t는 얼마야? 1이죠. 여기까지 괜찮을까? 그럼 봐봐. 서진아, x가 1 플러스로 간다가 t가 얼마다로 바뀐 거야? 1이다로 바뀐 거죠. 따라서 우리 이 친구는 얘가 t잖아? 그럼 gt에다가 그냥 t 대신에 얼마 넣으라는 뜻일까? 1 넣으라는 소리예요. 이건 극한이 아니야. 이건 그냥 g1이야. x가 1 플러스로 갈 때 t가 그냥 1이니까 얘는 g1이야 그냥. 얘들아, g1은 혹시 그냥 무슨 플러스 1일까요?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이라고 쓰셔야 해요. 좀 헷갈린다, 그죠? 그래서 얘는 그러하다. 그래서 극한의 상황을 계속 유지하다가 진짜 확정 등호값이 나오면 그냥 등호값으로 작성하자가 앞선함수 극한이고, 그냥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도 그냥 4점짜리까지는 안 가고 그냥 무난한 3점으로 많이 나와요. 무난한 3점으로. 그냥 익숙해지면 쉬워가지고. 그 밑에 5-1번에 3개 있거든? 다 해보고 내가 바로 피드백 해줄게. 밑에 거 3개 다 해. 시작. 합성함수를 바꾸고 나서 바꾼 데가 어디에 가까워서 바꾸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고 나서 마지막 계산할 때 리미트 밑에 있는 x축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 플러스로 간다는 건 결국은 t가 1 마이너스로 간다는 거랑 동의어라서. 왜 계속 같은 말이지? 왜 동의어냐면 진짜 봐봐. 우리 일단 gx를 t로 치환했지. 그러니까 일단 함수 자체가 무슨 t가 되는 건 팩트? ft가 되는 건 팩트지. 이게 뭐냐면 이걸로 본다면 얘를 t로 치환했으니까 얘는 무조건 ft지. 근데 그럼 진짜 이 문제에서는 변수가 이제 더 이상 x로 봐야 돼? t로 봐야 돼? t로 봐야 돼. 그러니까 얘도 뭐로 표현해야 돼? 반드시 이 아래 있는 표현도 t로 표현해야 되는 거거든. 아래도. 그럼 x가 마이너스 1 플러스로 갈 때 t는 어디로 가고 있지? 이렇게 생각해야 돼 우리는. 그럼 t가 어디로 가고 있을까? x가 마이너스 1 플러스로 갈 때 t 동의어 gx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 x가 마이너스 1 플러스로 가고 있을 때 gx는 1보다 좀 작네. 그러니까 우리 t는 1보다 좀 어떻네? 작네로 번역해줘야 돼. 변수 통일해서. 여기. 참고로 그거 풀리고 내가 칠판에다 몇 개 더 시킬 거야. 이거 한 번 한다고 이해가 잘 안 될걸?
큰 계산까지는 해야 되겠죠? 속을 금방 하긴 하지. 좋은데? 지금 이거 봐봐.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게 FT니까 T에 대한 함수잖아. 그럼 이 표현도 뭐로 바꿔줘야 돼? T에 대한 표현을 바꿔줘야 되는데 지금 이거 관찰했을 때 T는 얼마야? 1이죠. 그럼 사실 이런 있는 표현은 아닌데 약간 이 느낌인 거야. 약간 이 느낌인 거거든? 지금 그럼 이건 그냥 혹시 F 얼마를 구하는 얘기지 않을까? F 1을 구하는 얘기예요. 그럼 F1은 그냥 얼마지 않을까? 0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사실 왜냐하면 지금 t는 1이라고 구해놨기 때문이야. 얘가 는이니까. 그래서 얘도 그냥 사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진 않아요. 원래 밑에는 무조건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사실 t가 1이다로 그냥 관찰해도 상관은 없어서 t가 리얼 1이라서 그래서 그냥 f1은 0이라고 보는 게 맞긴 하다. 여기 얘가 왜 1인지는 마이너스 1에서 저각한을 보면 진짜 그냥 1이니까. 2번 한번 해봐.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거 0 맞아. 이렇게 일단 하고 gx가 t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그치 1 마이너스 맞아. 이렇게 되잖아요. 맞아요. 이걸 다시 넣어보면 맞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맞죠. y보다 작을 때 어떻게 되는지 봐야 돼요. 그쵸. 이거예요. 그쵸. 몇이에요? 1? 그쵸? 1이죠? 이거는 1이다? 맞죠? 1? 1이요? 아, 맞아요. 그거죠? 이렇게 해야 돼. 뭔가 다 살짝 바뀌었는데? 너 이거 설명해 혹시 어떻게 생각해봤어? 기순아? 이거 응. 돼 있으니까. 그치. 소진아 근데 그러면 gx 0 마이너스일까 0 플러스일까? 잠깐만. 마이너스 1에서의 저극한을 보고 있구나. 마이너스 1에서 저극한이면 봐봐. 요거 있잖아. 그럼 마이너스 1에서 저극한이니까 얘 보는 거죠. 그럼 얼마일까? 그게 이 리얼 함수값은 1이지. 그럼 이제 얘가 뭐로 바뀐다? 그냥 리얼 1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럼 F1이 되는 거니까 F1은 그냥 얼마일까? 0이겠지. 뭐냐 얘도 x가 0보다 좀 커요. 그럼 x가 0보다 좀 큰 쪽에서 얘 한번 관찰해보자. x가 0보다 좀 큰 쪽에서 이렇게 뚜시하고 보면 혹시 함수값은 몇보다 좀 작은 느낌이지 않을까? 1보다 좀 작겠지. 얘가 1 마이너스로 갈 거야 이렇게. 그럼 F1 마이너스로 가는 거니까 요 F1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1에서 저극한이니까 혹시 얼마지 않을까? 혹시 이렇게 되는 건 괜찮아? 혹시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렇지. 병렬이야 이거. 이해 한번 해봐. 오케이? 여기까지 맞았거든요. 할때 치료하고 여기서 멈춰하고 당연히 이거 감사해. 이건데 근데 1보다 큰 쪽에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럼 오른쪽에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치 되지. 이 1보다 큰 쪽을 보면 여기를 보고서 얘보다 큰 거고 이걸 보면 안 되는 거죠. 그치 걔는 1에서 왼쪽이지. 2에서 오른쪽. 그렇지. 그렇지. 원래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큰 애들인데 그렇지. 하니까 그냥 마이너스. 그렇지. 맞아. 마이너스야. 맞아. 그렇지.
0, 1, 마이너스 1 인정? 인정. 자 얘들아 고수들을 위해서 눈풀하는 것도 한 번만 알려줄게요. 그러니까 이제 치환하는 게 덜 헷갈려. 치환하는 게 덜 헷갈리는데 저는 어떻게 푸냐면 사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건 뭐냐면 얘들아 결국 리미트를 완전 빠져나오면 재규야. 리미트 완전 빠져나오면 무슨 호를 쓴다? 등? 호를 쓸 거지. 근데 그 전까지는 함부로 등호 쓰일 수도 있지만 안 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빠져나오기 전까지는 막 몇 플러스인지 몇 마이너스 생각해야 돼. 가자. 얘들아 이렇게 하면 될까? 봐봐. x가 1 마이너스야? 뭐라? 여기 이런 데다가 뭐 넣으면 돼요 그냥. 야 봐봐. x가 1 마이너스야. 그럼 얘가 f1 마이너스라는 거 봐. 진수야. f1 마이너스는 여기가 x가 1인 순간이지. 그럼 1보다 왼쪽 얘죠. 그럼 혹시 x가 1 마이너스로 할 때 얘는 얼마로 가지 않을까 얘들아? 마이너스 1에 플러스로 가겠죠. 마이너스 1보다 좀 크잖아 이 함수가. 거기까지 괜찮아? 그럼 얘를 지워 이렇게. 그리고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이렇게 바꿔보는 거야. 그럼 봐봐. g-1 플러스지. g-1 플러스면 g-1에 이렇게 우극한으로 가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뚱딴딴딴 가면 함수값은 몇에 하나씩 가까워지고 있지 않을까? 엄밀하게 1 마이너스인데 이제 답쓸 차이죠. 그러니까 그냥 몇을 쓴다? 1을 쓰면 돼요. 오케이? 이해해봐. 눈으로 해봐 눈으로. 10초 뒤에 여쭤볼게요. 시간이 왜 빨리 가지? 자, 혹시 이거 얼마일까요? 넌 얼마라고 생각해? 이게 어딨어? 야 이거 x는 1이었고 y는 1이었어. 그래서 얘 1입니다. 오케이? 왜냐하면 x가 1 플러스로 간다? g1 플러스구나. g1 플러스는 얘네. 그럼 뚠딴딴딴 왔을 때 얘들아 g1 플러스는 1 플러스야 1 마이너스야 그냥 1이야? 그냥 1이죠. 1이에요. 그럼 이거 그냥 무슨 1이에요? f1이에요. f1에서의 함수값 f1은 그냥 얼마나? 1이다. 이렇게 하면 눈으로 풀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해설지 같은 데나 치환으로 써져 있어서 치환으로 초계를 하긴 했는데 사실 우리가 이걸 이해했다면 그냥 눈으로 푸시면 돼요. 오케이? 뭐만 조심하자? 극한 리미트 기호를 온전히 빠져나오면 등호를 쓸 수 있지만 그 전까지는 좀 플러스인지 좀 마이너스인지 아니면 리얼 값인지 면밀하게 고민하셔야 돼. 근데 리미트 기호를 완전 밖으로 나올 때는 무조건 그냥 숫자로 쓰면 돼요. 무조건. 그 어떤 킬러를 만나도. 오케이? 끝! 넘어갑시다. 연습 문제 숙제예요. 파이팅! 19쪽 갑시다. 19쪽 갑시다. 이거 해야 되는데? 극한 모양 할 수 있어. 빨리 하면 돼. 할 수 있다 지원아. 우리에겐 15분이 남아있으니 얘까지는 해야 되는데 얘까지는 꼭 해야 돼. 자 얘들아 이제 여기서 하는 주제는 얘들아 우리 앞에서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같은지를 관찰해서 얘가 극한값이 존재하냐 우리 이제 이런 거 했었죠. 이거 전에 from now on 여기서부터는 그러니까 19쪽은 뭘 하자는 거냐면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건 알려줬다 치자. 전제하에 그럼 얘들아 이런 극한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얘들아 이거 써놔? 이건 안 써져 있어?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복잡한 계산을 할 거예요.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복잡한 극한 계산을 할 건데 얘들아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복잡한 극한은 두 가지 중 하나야. 첫 번째는 사실 이거는 공식 수학 용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쓰는 용어거든. 저는 확정형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교재나 공식 수학 용어는 아닌데 제가 직관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확정형이라는 표현을 써요. 확정형. 확정형은 뭐냐면 그냥 대입하면 풀리는 졸라 쉬운 애들. 대표적인 예로 뭐 이런 거. 얘들아 혹시 이거 x가 1로 갈 때 x는 얼마일까? 뭐 1이겠죠, 그죠? 그리고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싶으면 그래프를 그리면 되긴 하지만 솔직히 얘는 이제 안 그래도 좀 와닿지 않냐? 뭐 당연히 1이지 않을까? 그냥 대입하는 느낌으로 보면 이렇게 쉬운 게 확정형. 확정형. 근데 얘들아 이런 극한에는 부정형이라는 게 있어요. 부정형의 종류는 4가지가 있고요. 외우는 걸 권장드려요. 부정형의 종류 4가지가 있어. 외우자. 이제 근데 교재에 써져 있는 유형 순서대로 할까? 정령 부분 좀 어지럽죠, 얘들아 이거 보는 순간? 근데 이거 좀 외워놓자. 이런 것들을 부정형이라고 부릅니다. 일단 원칙들 먼저 지르고 하나하나 소개를 할게요. 원칙들 먼저 지르고. 부정형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대입으로 안 끝나요. 뭔가 이상해요. 대입하면 얘들아 0분의 0이 나오거나 무한분의 무한 나오거나 무한 빼기 무한 나오거나 무한 곱하기 0이 나오는 뭔가 이상한 구조들이 나와. 이렇게. 그러므로 얘는 식을 조작해서 확정형을 만드셔야 합니다. 이게 교과 개념이야. 이게 교과 개념. 식을 잘 조작해서 확정형을 만들어야 되고 식을 어떻게 조작해야 되는지는 유형풀이 하면서 좀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이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식 조작을 할지는 좀 유형을 풀면서 기억을 해야 되는데 큰 틀은 이렇습니다. 이번 범위의 큰 틀은 이래요. 이쪽 파트의 큰 틀은. 그러니까 솔직히 이런 건 개 쉬워요. 이런 건 뭐 너네 지금 풀려도 풀 수 있고 여기서 이제 메인으로 다룰 거 이건 부정형인데 그냥 대입하면 뭔가 이상해. 0분의 0 나오거나 무한분의 무한 나오거나 무한 빼기 무한 나오거나 무한 곱하기 0 나와. 식을 조작해서 확정형을 만드셔야 돼요. 참고로 요 4가지 모형은 극한값은 얼마인지 계산하기 전까지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쌤 0분의 0? 약분하면 1 아니에요? 가끔 이제 이런 쓰레기 같은 발전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니야. 야, 그런 거 안 돼. 애초에 분모 0 있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숫자 실제 0이 아니기도 하기 때문에 뭐 약분하거나 그런 계산이 아예 안 돼요. 무한분의 무한도 쌤 이거 무한도한 약분하면 1 아니에요? 응 아니야. 응 아니야. 응 아니야. 얘 얼마일지 몰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값이 다 나올 수 있어요. 쌤 무한 빼기 무한이면 0 아니에요? 키득키득 이럴 수가 있는데 아니야. 아니야. 어떤 값이 나올지 몰라 이런 모양들은. 예시하나볼까? 단점으로. 그러니까 무한 빼기 무한 0 아니에요? 막 이런 주장을 할 수도 있는데 너무 담백하게 이런 얘기 한번 해보자. 얘들아 이런 식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대입보자. 이 무한이죠. 근데 이 무한도 어쨌거나 무한이라고 부르자며. 얘도 무한이죠.
그럼 얘가 이제 무한 빼기 무한 구조거든요. 대입하면 그냥. 그럼 얘들아 무한 빼기 무한을 이걸 0이라고 쓰면 뭔가 이상해지는 게 왜냐면 우린 이미 알고 있어요 얘들아. 이거 계산했을 때 2x에서 x 빼면 그냥 x죠. 리미트 x는 뭐일 거야? 무한이죠. 그러니까 이걸 0이라고 쓰거나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바로 발레 보일 수 있고요. 아 쌤 그러면 또 이럴 수도 있어. 쌤 무한 빼기 무한은 그러면 무한이래요? 이럴 수도 있는데 아니 그것도 아닌 게 무한은 이렇게 묶어. 그럼 지금 얘도 어쨌거나 무한이잖아. 얘도 어쨌거나 무슨 아니야? 무한이지. 얘도 무한 빼기 무한 꼴이잖아. 근데 이거 계산하면 무슨 넣어서 무한 나와요? 마이너스 무한 나오죠. 이렇게 부정형은 계산을 직접 해보기 전까지 얼마가 나올지 몰라요. 그냥 대입만으로는. 식 조작을 해서 확정형을 만들기 전까지 얼마가 나올지 몰라. 그래서 얘네들은 식 조작을 좀 하셔야 돼요. 오케이? 대입 딸깍이 안 돼. 대입 딸깍이 안 돼. 들어가. 이게 이제 우리가 이쪽 파트에서 다룰 큰 틀이고요. 큰 틀이고 잠깐만. 아니 아직 시간이 좀 있어. 이제 19쪽에 있는 정보 나열 좀만 할게요. 19쪽에 있는 개념과 정보에 대한 나열을 좀만 하겠습니다. 19쪽 정보 나열. 설명을 너무 자세하겠나? 자, 정보 나열을 한번 합시다. 얘들아 19쪽에 노란 박스 있거든요. 그 노란 박스는 요약해 줄게요. 거기 요약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각, 수, 명, 한, 다는 보장이 있어야만 리미트를 분배하거나 합칠 수 있다. 요거 한 줄로 요약이 됩니다. 요거 한 줄로 요약이 돼요. 이 한 줄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은 뭐냐면요. 애들이 이걸 너무 많이 간과해서 오개념이 많이 생겨. 각각 수명한다는 보장. 저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다 저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거기 써져 있듯이 뭐 리미트 분배 딴딴딴 할 수 있는데 리미트 분배를 뭐 좀 딴딴딴 할 수 있는데 리미트 분배를 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서진아 각각 뭐 한다는 보장이 있어야 된다? 수렴한다는 보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를 이렇게 항상 쪼갤 수 있는 건 아니야. 왜 이걸 항상 쪼개면 안 될까? fx랑 gx가 아직 뭐 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수렴한다는 보장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 선생님 이게 무슨 개소리야. 졸라 하나도 안 나왔잖아. 병신아 이제 이럴 수가 있는데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까? 봐봐. x가 0으로 갈 때 요런 게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요런 게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얘들아 어떤 길 가는 꼬마가 이걸 이렇게 한번 풀어봤대. 아 선생님 저는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제곱이랑 얘를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로 이렇게 쪼개 모았습니다. 라고 누가 주장을 했다 치자. 그래서 얘를 계산하고 얘를 계산하려는 행동을 했다고 칠 때 이거는 애초에 전제부터가 글러먹었어요. 왜 글러먹었어? 제규 혹시 이건 얼마로 수렴해? 0으로 그랬죠. 근데 얘들아 얘는 혹시 수렴할까 아니면 약간 무한 느낌으로 나올까? 무한 느낌으로 나오고 얘들아 무한 느낌으로 나온다는 건 수렴한다는 게? 아니죠. 발산한다는 거죠. 얘들아 이건 애초에 얘를 이거로 바꾸는 순간 이렇게 바꾸면 안 돼요. 안 돼요. 못 바꿔. 바꾸면 안 돼. 그냥 얘는 이 상태 그대로 계산해서 얘들아 이거 약분하면 그냥 리미트 x죠. 그럼 이거 그냥 얼마야? 그냥 0이라고 써야 돼요. 이렇게 분배하면 안 돼. 오케이? 왜냐하면 얘가 수렴하지 않으니까.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단
리미트 분배할 때 얘들아 거기 괄호 5번 한 번만 볼래? 노란 박스 괄호 5번. 괄호 5번은 뒤에 서진아 단 베타는 몇이 아니라고 써져 있어요? 0이 아니라고 써져 있고 거기다 빨간 볼펜 밑줄 치고 별표 하나 쳐놔요. 단 베타는 0이 아니다에 빨간 볼펜 치고 밑줄 하나 쳐놔. 그래서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야. 얘들아 당연히 분모가 0이면 돼야 안 돼요. 리얼 0이 들어가면 안 되죠. 얘들아 이거 있잖아. 이걸 만약에 리미트 분배를 이렇게 했다 치자. 얘들아 이렇게 되면 이론상 문제가 없는 게 재규야 이거 x가 0으로 간다 쳤을 때 분자 얼마로 수렴해요? 분모도 얼마로 수렴해요? 각각 수렴하니까 리미트 분배한 거 괜찮아 보이잖아. 근데 이러면 또 뭔가 이상해지는 게 쌤 이러면 0분의 0인데요? 이거 어떡해요? 라고 오해할 수가 있거든? 얘들아 여기 어디가 잘못된 걸까? 애초에 여기가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부한 개념 규칙에 이렇게 리미트 분배할 때 우리 바로 5번에 단 베타가 몇이 아닐 때만 리미트 분배할 수 있다? 0이 아닐 때만. 얘들아 근데 이거 분모가 얼마 돼버려? 0 돼버려. 그러니까 애초에 이거 쪼개는 게 잘못된 거야. 여기서 잘못된 거야. 여기가 잘못됐으니까 애초에 얘가 좀 이상한 표현이 나온 거야. 여기서 여기로 넘어간 게 잘못된 거예요. 괄호 5번 때문에. 저 괄호 5번이 참거짓, 진입 판정에서 굉장히 많이 아낍니다. 나눗셈 극한을 분배할 때는 분모가 몇이 아니라 보장이 있어야만 분배할 수 있다? 0이 아니라 보장이 있어야만 분배할 수 있어요. 각각 수렴하더라도요. 오케이? 기본값은 각각 수렴하면 무조건 분배되는데 분모가 0일 때는 분배하면 안 돼요. 참거짓에서 많이 낚입니다. 오케이? 제가 이제 나중에 문제로 좀 예시를 들어줄게요. 그래서 거기 바로 5번 분모가 0 된다면 리미트는 분배하시면 안 돼요. 까지만 가져갑시다. 오케이. 얘들아 이러면 이제 나머지는 문제 보면서 해야 되는 얘기들이거든요. 나머지 주제들은 문제 하나하나 보면서 해야 되는 얘기들이고 그럼 이제 한쪽 넘겨서 23쪽을 보지는 못하고요. 23쪽을 보지는 못하고 얘들아 우리 이렇게 하자. 쌤이 23, 24, 25, 26 실전 개념이랑 교과 개념으로 예제 푸는 거를 영상으로 추가 녹화해서 보내줄게 얘들아. 아니 왜냐하면 26까지는 했으면 좋겠어. 쌤이 그러니까 얘들아 쌤이 한 뭐 화요일 수요일 그쯤에 보내줄 테니까 그 전까지는 뭐 앞부분 복습하고 얘들아 숙제 알려줄게요. 다음 주부터는 부교재도 병행할 건데 이번 주는 뭐 공부 시간이 많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얘들아 본교재 숙제 그래서 26쪽까지예요. 거기 뒤에 유형편 있어요. 유형편 펴봐. 유형편의 숙제는 이제 만약에 저거까지 다 한다 쳤을 때 얼마 없어요. 얘들아 유형편 무겁지 않거든. 유형편은 그냥 9쪽까지만 푸시면 돼요. 알게? 그래서 개념편 26쪽까지 유형편 9쪽까지 개념편 26쪽까지 유형편 9쪽까지 쌤이 개념편 나머지 문제들은 영상 촬영해서 한 수요일 그쯤까지 보내줄게. 알겠지? 무조건 방학 동안 진도 끝낼 거야. 파이팅 해보자.